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2022년 신정, 구정 다 지났고 이제 제대로 한번 달려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올지 우리 모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현재 잡혀 있는 계획들 미리 이제 다 결정이 돼서 나아가고 있는 계획들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도 있죠. 큰 그림에서 볼 때 세종시는 차례차례 한 발 한 발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세종시가 시작되고 이제 출범 10년이 됐는데요. 10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세종시, 서울 수도권 그 핵심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또 아주 본인의 위치를 잘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올해 2022년 세종시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세종시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더 좋을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올해 계획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정치와 행정 수도로 세종시는 앞당긴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수도 그렇게 해서 행복도시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행복도시 세종이 되잖아요.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과제 실현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일단 세종의사당이 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7년에 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치분권을 정착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들 있었고요. 또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야기 세종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말씀하시죠. 현재 5-1 생활권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곧 청약 그 신청을 받을 것이다. 올해 말 정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5생활권에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스마트 도시일지 우리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생활 속의 편의를 누리는 어떤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가겠다.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나가겠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일자리도 늘어나도록 하겠다. 또 그 일자리에는 사실 기업들이 들어와줘야 하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하겠다. 특히 우리 그 스마트 국가 산단 이제 막 조성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동면, 소정면에 이제 일반 산단, 세종 테크노밸리 도시 첨단 산단 조성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복지. 실제로 앞으로 도시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딱 이제 그 근로하실 수 있는 기간의 나이 분들에게는 일자리가 많은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분들이 거주하기에 편안한 도시가 앞으로 미래에 훨씬 더 각광받는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하고 24개월 미만 아동 월 30만 원 영아 수당 지급이라던가 출산 장려금, 아빠 장려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첨단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행복 도시권 광역 BRT 노선 개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시들 우리가 이제 오송 쪽이나 그 청주 공항 쪽하고도 BRT를 계속 연결하고 또 편리하게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죠. 세종 터미널에서 오송역 구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주, 대전 뭐 어느 쪽으로도 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속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 수도에 걸맞는 도시 교통망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에서 세종까지 전철 연결하고 거기서 조치원 거쳐서 천안까지도 연결이 되도록 뭐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또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뭐 우리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종에서 서울 거쳐서 포천까지 이어지는 제2 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그 도로가 지금 공사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24년도 중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속히 구축되도록 하겠다. 또 세종과 청주 사이 고속도로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들어있네요. 출범 10년 도시의 틀을 새롭게 국회 세종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행정 수도를 만들겠다 하고 나온 것이 도시성장본부 업무 계획입니다. 네, 시민 눈높이에 맞게 뭐 도로, 교통, 주택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상가 업종 규제 완화를 하겠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처음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질 때 세종시에 그 뭐 BRT 라인 상가에는 뭐뭐밖에 못 들어오고 수변 상가에는 뭐뭐밖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막아놓은 듯한 그런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죠. 업종을 완화해달라, 업종 그 규제를 풀어달라. 그래야 다양한 업종이 상가에 들어오면서 그 상가 자체가 살아나는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변 상가 쪽도 이제 업종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고, 새로 들어오는 그 상가 건물들이 업종 규제가 거의 없이 지금 허가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의 규제를 많이 받아오는 곳들도 형평성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에 대한 초반에 그냥 탁상에서 우리가 머리로 짜냈던 좋은 도시는 상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에서 조금 떠나서 어떤 시장에 좀 맡겨주는 그런 계획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하고 뭐 이 동네 갔더니 뭐 먹거리가 많더라, 이 동네 갔더니 쇼핑할 게 많더라, 이런 것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각 동네별로 단체들이 있어서 시와 이렇게 의논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는 상권이 이제 죽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플랜카드를 내걸거나 돌출간판 달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시정하라고 이게 지금 공문이 막 다 나오고 규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스터 홈즈도 돌출 간판 하나 있는 게 있어서 그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간판을 이제 재정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도시 5생활권, 자율주행 셔틀 실증 등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BRT 라인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것들을 이제 해보고, 여기 세종시에는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구하는 시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스마트 국가 산단 쪽으로도 이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스마트 기술을 일단 구현하고 미리 체험하는
공간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세종시티앱이라는 스마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탑재해서 뭐 어떤 건강에 관련된 것도 도시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빨리 제공을 해서 어떤 알림이나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앱도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획조정실 업무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행정수도 세종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그거 진행해 보겠다 이런 거죠. 네, 세종의사당은 가능한 빨리 완공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이제 세종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에 국회 사무처, 중앙부처와 협조하는 내용, 행복도시 계획 보완 시 행복의사당 건립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의사당이 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따라와야 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 있을 거고 특히 교통 부분은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수도권과 공항과 철도와 세종시가 이렇게 쉽게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을 거고요.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지금 세종에 그 법원 검찰청 부지만 잡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법원 검찰청도 조속히 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네요. 그리고 헌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각 정당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 담기도록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새 정부도 이제 어떤 정부가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분권 개헌을 국정과제로 삼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이건 교통에 관련된 것이라서 상당히 주요하죠. 도로는 넓히고 주택 공급은 늘리고 대중교통은 편리하게 하겠다 하고 나왔는데요. 광역 도로망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계획도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또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부 교통망, 내부 도로망도 사실 세종시가 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교통 흐름 변화에 따른 내부 도로망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로 교통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적극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되겠습니다. 요 광역철도 사업으로 이렇게 서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서로 긴밀하게 협조될 수 있도록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해야겠다. 요거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종시 사실 주차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광역 BRT 3개 노선을 개발하고 두루타 추가 도입 등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고 어울링이나 전기자전거들도 확대하겠다. 또한 공동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올해 신도시 7,027호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사실 임대나 이제 그런 것들 빼고 나면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은 많지 않지만 7,000호까지 일단 공급은 잡혀 있고요. 읍면 지역에도 1,224호 공급이 잡혀 있고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13,000호 작년에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스마트 국가산단 내에도 4,000호 공동주택을 넣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규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일자리와 함께 주거가 부족하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그렇다면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파트 값이 심하게 오르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야 세종시의 상권도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종예술의 전당이 3월 개관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준공을 하고 임시 개관을 해서 조수미 공연을 한번 하기는 했었죠. 이제 3월에 정식으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을 창단한다. 어느 도시에나 보면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고 그 예술의 이제 우리 꿈나무들이 공연에 참여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네, 수준 높은 청소년 교향악단이 세종에도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충청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어떤 스포츠로 활기차게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반다비 빙상장이라던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하겠다. 요즘 이제 건강에 관심을 우리가 많이 기울이게 되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인식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 갖고 나가겠다. 네, 그리고 또한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구경하고 싶은 게 있어야 세종에 오게 되겠죠. 아직은 뭐 호텔도 지금 하나밖에 없고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가꾸어 나가겠다.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이성 비암사 등 국가문화재 지정도 추진하고 그 외에 체험관 등들도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박물관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수목원이라던가 공원, 뭐 호수공원 비롯해서요. 수변공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생활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차츰차츰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에는 크고 막 이렇게 눈에 띄게 랜드마크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그 건물 하나하나가 상당히 수준 높게 의미를 담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도 이제 차츰 홍보를 할 수 있게 될 테고 그런 건물들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또한 금강보행교가 오픈되면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그 수목원과 연결해서 조금 더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색다른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계획, 미래산업 육성, 시민경제 활성화로 사실 지금 경제가 뭐 여기 세종시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을 미래 신산업 기반으로 하겠다.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로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만드는 것이 국가산단입니다. 세종시 안에 스마트 국가산단이 80만 평 이상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뭐 주택도 아까 들어간다고 보여드렸죠. 이 스마트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이 뭐 소재 부품 관련한 것들 들어오고 뭐 미래차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들어오겠죠. 하반기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스마트 전략 소재 부품 산업이 모이는 미래형 스마트 산단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망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차 관련한 그런 개발입니다.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하고요. 자율주행버스를 BRT 노선에 운행하고 또 바이오 산업, 드론이나 메타버스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도 적극 육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0에서 64세 신중년에게 제도약의 기회를 줘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 나이 분들에게 제2 인생을 설계해서 일할 수 있고 활기차게 세종시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경제산업국의 주요 업무 계획이었네요. 네, 이렇게 2022년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100%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얼마나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가. 또 외부에서 보실 때도 이런 비전을 보고 세종시로 오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